3기 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3기 신도시 때문에 기존 신도시들 죽는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조장했던 당시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일산만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 파주까지 연결이 되니까 거기 말고는 다 떴죠. 계속 조장을 해서 결국은 언론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3기 신도시 해도 계속 오른다. 그 다음에 LH 사태 터지니까 공급하래 놓고서 3기 신도시 취소해야 된다. 왜 계속 이런 여론 만들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되니까. 신도시는 공급만 나오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뭐예요? 집값 상승과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건설사들이 조금만 지어도 많이 남겨 처먹을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번에 평양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대가 잘못되긴 했어요. 3기 신도시가 소형 평양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잘했다 라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6월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 사전청약 특공에 4만 명이 몰렸다. 미분양 증가는 물론 3기 신도시 영향도 없진 않지만 그 전에 있었던 전매 제한이나 청약 현장 안 쓰는 무순위 청약도 당해 지역으로 바꿔버렸죠. 청약도 당해 지역 위주로 가고 투기꾼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실거주 요건 붙이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고 투기 수요들이 빠지니까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1차 사전 청약 특공에만 4만 명, 청약에는 9.3만 명. 그리고 1순위는 위례, 하남, 고양, 시흥 순이다. 지금 뭐 3기 신도시 선호도 보면은 위례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는 아니고 어디가 가장 높았다? 교산지구가. 이런 식으로 항상 강남 쪽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더라. 교산이 더 높은 이유는 하남 쪽에 인프라가 갖춰지게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과천은 비율이 적더라. 대신에 지정타가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경쟁률 보면은 이게 웬걸 인천이 엄청 높았습니다. 왜? 전용면적 8사가 얼마 없는데 저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전 청약은 엄청 많이 했는데 본 청약이나 입주 때는 갸우뚱할 것이다. 2025년도 될 거냐? 과연 될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방향이 꾸준히 이어져 가고 중간에 다 파기하지만 않는다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문제는 파기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공급 정책 중에 하나 지금 막 자꾸 이야기를 하죠. MB 때 보금자리 지구로 집값 잡았다. 근데 보금자리 지구가 전세가는 올려놨죠. 그런데 그렇게 잘 추진되진 않았죠. 100% 다 됐냐? 얼마 안 됐어요. 특히 3기 신도시 마지막으로 책정된 광명 시흥지구가 당시에 9만 5천 세대로 들어오기로 했었다. 그런데 누가 취소했어요? 다음 정부에서.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있고 토지, 지작물 보상 과정이 중요한데 보상 가격을 높이기 위해 완강해진다. 공공택지 안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빨리 풀어라.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결론은 9평 84 1.7% 수준이라 집값 안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효과 제로. 가장 높은 것은 전용 84. 그래서 인천 계양이 경쟁률이 높았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못 시키니까 고공행진을 했다. 전혀 관련 없어요. 3기 신도시랑은. 집값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3기 신도시랑 영향이 있느냐? 입주가 돼요 지금 당장? 분양 청약 수요로 빠진다. 아니요. 3기 신도시가 왜 영향을 못 주느냐? 사전 청약은요 당첨되고 나서 안심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당첨되고 나서도 집을 사거나 본청약을 하거나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청약을 하든가. 그러니까 보험 삼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집값 안정 효과 있다.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지금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주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다만 분양이 많아지니까 너무 쓰잘데기 없는 곳까지 안 넣고 경쟁률이 여기저기 다 하고 있으니까 뇌 가점으로 경쟁이 되겠네 하면서 조금 더 안정된 효과. 이 정도 외에는 큰 효과는 없다 사실. 자 그러면서 소형주택은 개뿔도 안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공급되는 게 51, 59 요 정도면 조금 적죠. 46 이런 거는 사실 공급 안 하는 게 낫고 요런 정도. 그리고 84가 너무 적다. 그런데 74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살만하죠. 그리고 1인 가구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니까 가구수 늘어서 1인 가구용으로 하면은 전화를 친다. 물론 저걸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저 정도 크기죠. 그러니까 짓더라도 84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짓고 매수 심리를 좀 가라앉히고 59 임대주택을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 말고 뭐 청년이나 노년 이런 쪽 임대주택은 조금 한 59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신혼부부 다자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크게 만들어야 되죠. 다자녀 특공이라 해놓고서 30, 40, 50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평대가 다들 좁아요. 84
84, 그 다음에 74 정도는 돼야지 나름 괜찮은 정도의 크기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홍보는 뭐라 그래요? 전용 60 이하 소형 부동산이 인기다. 고소득 1인 가구 잡아라. 럭셔리 소형 주거시설 인기. 1인 가구 늘자 소형 주거시설 인기. 증가세 소형 부동산 거래 활발. 소형이 뜰 거라면서요. 여태까지 그 얘기 해놓고. 근데 3기 신도시는 국평이 아니라서 안 된다. 그렇다면 말이 다른 거 아니냐. 소형 부동산 인기라면서요. 아예 이야기를 할 거면은 광고할 때 이런 거 없애든가. 국평이 아니라서 여기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아예 이렇게 하든가. 물론 대부분은 오피스텔 생숙 이런 거지만 거래 절반은 소형이랍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죠. 46.5%에서 45%선 넘었고 지금 50% 돌파했다. 약속의 6월에는 뭐만 산 거예요? 소형만. 권모 교수형은 소형 아파트 매수세가 중소형 중형 아파트까지 밀어 올린대요. 소형을 왜 사요? 중형 살 돈이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용 84. 그걸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런데 왜 소형을 샀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정점을 찍는 시기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소형 아파트 비중이 높아진다. 그거라도 오른다고 생각하고. 늘 그랬어요. 과거에도 언제 많이 올랐어요? 소형 비중이? 일만 터지기 직전에 엄청 많이 올랐더라. 그리고 고점 찍고 떨어지면서 쭉 빠지죠. 그러다가 또 올라서 지금 고점 찍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비율을 보면은 집값이 폭등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근데 이게 어떻게 중대형으로 번지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진짜 살고 싶은 집은 뭐예요? 국평. 국평은 앞으로 조금씩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인 가구도 있지만 2인 가구 중에서도 딩크족도 있고 4인, 5인 갈 수도 있지만 보통 애를 요즘에는 뭐 하나, 둘 정도 낳는데 하나 정도 낳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7사나 이 정도로 줄 수도 있다. 다만 그래도 공급은 한 84 정도를 많이 해야지 출산율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5구짜리 지어가지고 애를 어떻게 낳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작은 평형대로 집값을 잡겠다. 물론 아예 못 잡는 건 아니죠. 공급 영향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왜 잡아야 돼요?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경제적인 영향이 가장 크죠. 사회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인구 감소다. 인구 감소를 잡기 위해서는 평형대가 크게 나와야지. 내가 평생 5구 살 것 같은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크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이달 중 추가 물량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형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소형이라도 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소형이 많이 나오면 일단 소형 심리는 잡힐 테죠. 소형 공급이 계속 나온다는데 소형이 어떻게 중대형으로 번지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겠다고 하고 지금 뭐 2사 대책, 8사 대책 그렇게 안 되네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공급 대책 해가지고 1년 만에 다 나오는 거 봤어요? MB 때 5년 한 거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따지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만큼이나 추진했다 하고 지금은 요거밖에 추진 못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공공분양 2000년 이후 최대. 그러니까 2000년대에선 최대라는 소리예요 지금. 민간 분양은 적어요?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들.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기 전에 뭐 밀어내기 분양이라느니 뭐 하면서 그때 분양 계속 많았잖아요. 입주도 많고 분양도 많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앞으로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 때려 부수고 조금 늘리는 게 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5년간 승공급 15,000원도 안 나왔어요. 자꾸 그걸 조장하는 이유 뭐예요? 과거에 재건축 연한하고 부동산 3법 하니까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뜨기 시작했으니까. 거래량 침체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여력이 없죠. 그렇다면은 여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재건축만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자꾸 재건축으로 유도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3기 신도시 안 돼. 그래서 집값 고점 경고도 사전청약도 안 통한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자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갖다 놓고 있어요. 서울 떨어졌죠? 떨어졌더니 이제 뭐 갖고 얘기해요? 전국. 얼마 전까지 서울 얘기하더니. 사전청약 풀어도 집값은 치솟는다. 사전청약은 미미하다. 공급대책 효과 미미하대요. 공급 때문에 오른데 놓고. 사전청약 시행에도 불장.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 뭐예요? 3기 신도시가 추진되더라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소형 물론 영향은 있어요. 근데 소형 영향 없다고 할 거면은 다른 기사로 소형 광고를 한다든가 소형 거래량이 늘어나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너무 영향가 없는 얘기 아니냐. 중형 공급이 더 필요하다. 이거는 근데 잘못된 말은 아니다. 언론에서 무작정 까는 행태가 잘못됐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중형 공급이 더 필요하다. 요거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진짜 집값 잡으려면은 제대로 잡고
인구 문제도 잡으려면은 중형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대형은 거래가 잘 안 되더라도.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소형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면 답은 나오죠. 다만 그냥 집값 잡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거주의 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형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엔 집값 띄우기를 위한 것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